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어깨야 하시죠? 이 어깨는 도대체 왜 아플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어깨 통증을 한번 뿌리를 뽑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마취통증 의학과 전문의 김혜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이 어깨 왜 이렇게 쉽게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안정성이 다른 관절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회전근개라 불리는 4개의 힘줄에 의해 매달려 있는 구조다 보니 과도한 부하나 움직임 등에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팔이 잘 빠지는 건 그래서인가요? 아무래도 가동성을 위해 안정성이 부족한 관절이다 보니 강한 힘에 의해 관절이 제자리를 벗어나는 탈골이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팔이 원위치 되더라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또 선천적으로 힘줄이 약하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한번 탈골이 되고 나면 이 어깨를 지탱하는 힘줄이나 인대에 손상이 오게 되며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않는다면 습관성 탈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깨 통증에 단순 근육통도 있겠죠, 선생님? 근육의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나 반복적인 움직임 등이 원인이 되어 근육의 통증 유발점이 생겨납니다. 어깨나 팔의 근육을 손으로 눌렀을 때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다면 통증 유발점일 가능성이 높으며 근육의 경직이 동반되므로 관절 운동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핫팩 같은 거 좀 따뜻한 거 이렇게 올리면은 좀 도움이 되나요? 핫팩이나 저주파 치료 등의 물리 치료가 효과가 있으며 통증 유발점에 국소 마취제를 주사하거나 도수 치료를 통해 통증 유발점을 없앤 후 스트레칭 및 적당한 근력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깨가 아프면 팔을 못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죠. 이거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2가지 질환 때문에 팔을 못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질환 확실하게 좀 구분 좀 해볼까요, 선생님? 오십견의 경우 반복된 관절염이 주변 조직을 유착시켜 발병하기 때문에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팔을 지속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40, 50대에 발병합니다. 회전근개 질환은 서서히 진행할 수도 있지만 단 한 번의 무리한 사용이나 부상으로도 발병이 가능하므로 전 연령층에서 모두 발생 가능하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과 힘줄이 약해지면 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차이점은 없을까요? 오십견, 회전근개 질환 모두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려운 건 동일하지만 오십견의 경우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리려 해도 잘 올라가지 않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타인이 들어 올렸을 때는 비교적 잘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초음파, MRI 검사 등을 통해 유착된 관절낭이나 손상된 힘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을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 혹시 있을까요? 진통소염제 복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염증이 아주 심한 상태에서는 다른 좋은 치료가 시행조차 어렵기에 어느 정도 염증이 반드시 조절되어야 합니다.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기존에 흔하게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는 대부분 위장관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약물의 작용 기전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염이나 식도염, 소화불량 같은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관이 평소에 불편하시던 분들께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에는 위장관에 영향이 적은 진통소염제가 많이 개발되었으며 대부분 별다른 이상 없이 복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약도 드시고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드시잖아요. 같이 복용해도 문제 없을까 항상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떤가요, 선생님? 약물 간섭 없이 복용이 가능합니다. 종종 혈액의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이 동반되었을 때나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데 어떤 병원을 가든 본인이 드시는 약물을 빠짐없이 의료진에게 알려주고 특히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말씀하셔야 합니다.